네, 오늘의 주제가 이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입니다. 예전에 고 신해철 씨 의료 기록을 이 집도의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그때 저도 알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때 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이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직 이유를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형법에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해서 개인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전문가 종사자한테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형법 317조에 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등 어떤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의 경우 직무상 처리하면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의료행위에 관련돼서는 특별법인 의료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의료법 19조를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예.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타인의 비밀에는 네.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진료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사망한 환자의 어떤 진료기라든지 어떤 개인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누설이나 발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이 직업 특성상 이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됐다. 이럴 때는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때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원칙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진료 과정 도중에 환자가 장차 살인이나 아니면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고를 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위법성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이런 경우가 있죠. 진료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과거에 살인을 청구받아 살인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청소년을 성범죄로 성폭행한 적이 있다라거나 한 사실을 알았다면 네. 이것은 과거의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3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았을 때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오히려 비밀 유지 의무가 더 우선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네. 의사든 노숙자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대기업 오너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의료인이라면은 환자의 사회적 지위에 고절을 막론하고 진료상 비밀인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를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료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우선이 아니라 환자야 개개인의 비밀 보호라는 의무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또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에 있어서 그러면 요거는 괜찮다라는 예외 조항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예외적인 경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환자의 동의 없이 그 환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여기 예외적인 것은 법원의 명령이라든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네. 들면 에이즈와 같은 법적 감염병이라든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법원의 그 해당 관청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도 누설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제3자한테 누설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누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에 제3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이 명백한 경우, 즉
공공의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네. 제3자한테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 지금 막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타인의 위험이 명백할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 예외가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준 판결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3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라는 직접적인 판례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76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테라소프 판결이라고 해서 이 판결이 바로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갖는 딜레마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사안은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한 임상병리사가 환자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치료 중이던 남학생인 환자가 하는 말이 나의 변심한 애인 테라소프를 내가 퇴원을 하면은 살해를 하겠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 이를 듣고 깜짝 놀란 임상병리사는 곧장 병원에 보고를 하지요. 하지만 병원은 이 임상병리사의 보고를 묵살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남학생이던 환자는 완치가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퇴원을 했지요. 예. 퇴원을 한 이후 이 남학생이 했던 일은 바로 변심한 전 애인 테라소프를 실제로 살해를 하기 이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살해된 여학생, 살해된 애인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를 받은 법원은 이렇게 예. 판결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까지도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테라소프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지요. 예. 이 판결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타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것이 합리적 예견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의료인은 비밀 유지 의무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까지 취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판결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에는 또 진료 기록도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진료 기록이 뭐 평생 뭐 이렇게 영구히 보존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죠. 보존 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진료 기록은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폐기되는 개인정보인데요. 예. 그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보면 2년짜리, 5년짜리, 뭐 10년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주제로 보면 처방전의 경우에는 2년, 그다음에 환자 명부, 검사 내용 및 소견 기록의 경우는 5년, 그다음에 수술 기록, 진료 기록부의 경우는 10년, 뭐 진단서 등이 부분의 경우에는 3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면서 의료기관 성격을 가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이 진료기록부 보존을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보존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법령상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록물 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보다도 더 특례 규정입니다. 즉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죠. 예.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에 의해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에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환자의 개인정보가 있는 이 진료기록부의 보존이나 보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뭐 그에 따른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예.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밖에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그 보관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를 좀 면책해주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또 보관 기간이 그 종료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희소 난치 질환 연구나 공익 목적에 한해서 개인 의료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 인식 강화와 그리고 징벌 시스템 강화가 꼽혔다고 하는데요. 이 내 정보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관대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료 정보 가치가 존중이 돼서 아주 가치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